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 홧김에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분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부산 피해자 아동과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나고 제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18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씩 언급되었지만 항상 포퓰리즘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발생하면은 와르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 비해서 관심도도 낮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한번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없이 정말 공론화 없이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개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소년법이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철저하게 있어야지 간단하게 폐지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해서 가스렌지를 다 없애겠다. 그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정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철저하게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요약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제가 예. 소년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2012-13년경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독일에서 석사 논문이 소년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가해자가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 명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네. 소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님께서도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럼 형법상에서 문제부터 이건 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소년법을 14세가 설령 만일 폐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법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년법 이야기만 하지만 소년법은 특별법 아닙니까? 아무 필요가 없이 형법이라는 형법 구조의 형사 미성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포퓰리즘식으로 표창원 의원이 던졌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특별법 하나만 고치면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년법은 그죠?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1호 처분, 2호 처분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법 조항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간결하게 정말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최고 형량 있잖아요. 왜 네. 예를 들면은 그 인천이었죠. 그 왜 8살 여자 어린이를 네. 아주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은 최고 형량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20년, 15년 플러스 5년에서 20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공범자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20년 이거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 최고 형량이 이러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 전반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양형의 문제죠. 이 부분 역시. 왜냐면요. 과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자기 부모, 엄마를 살해해서 옷장 속에 넣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친족 살인 같은 경우는 형이 더 가중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형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법정형이 정해진 것보다 양형을 통해서 감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양형에 대한 문제 지적이지 우리 형법상 있는 게 뭐 5년 이상, 3년 이상 그 기준이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동에 대한 강간죄 같은 경우는 형을 더 올리는 게 맞는데 살인과 함께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기준이 절대 높은 게 아닌 거죠.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양형이죠. 예.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네. 살인이라든지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그만큼 응당한 양형을 주고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 소녀법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죠? 아동 청소년의 강간에 대한 경우 또는 여성에 대해서 강간을 한 경우도 잔인한 강간 후 살인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양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곧 출소한다고 하잖아요. 나영이의 인생을 그렇게 망친 경우에도 곧 출소입니다. 그럼 양형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한 부분 포퓰리즘식으로 뜨거워져서 그 부분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지적은. 예. 근데 그러니까 소년법은 하위법이죠. 그죠? 형법의 하위법. 그러니까 특별법이죠. 그죠? 네. 특별법이라는 것도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하위법이라기보다는 형법을 가지고 있고 그 형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메꿔주고 있는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년법은 왜 필요한가를 보면요. 바로 아동 청소년 학과, 소학과와 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학과가 있는 것처럼 어른과 똑같은 잣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년법이 독일도 일본도 만들어졌습니다. 딴 나라도 있어요. 그럼요. 독일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 법은 소년법은 일본법을 그대로 개수했고 일본은 독일법을 그대로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요. 처벌보다는 바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만든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년법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소년법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요. 네. 조금 이런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가요? 낮기도 낮지만요. 예. 보통은요. 화해라는 절차를 걸쳐서 아이들을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잔혹범죄는 화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우리도 계속해서 저도 그래요.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안 되죠. 예. 감정적으로. 그런데 독일도 일본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아이들이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는 걸 먼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혹 범죄를 한 예. 그 아이들도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용서가 안 되겠죠. 제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 여기에는 또 하나 심신장애인이라든지 노화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저 감경을 하는 조항이 있죠. 술을 마신 경우에도 예. 감경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잘못을 감경하는가? 잔혹 범죄를 하고도.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들이 이거 받으면 말이에요. 네. 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호관찰 제도의 문제점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보호관찰관이 청소년 130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예. 관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죠. 독일 같은 경우는 7명 관리해요. 7명에서 10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 관찰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가서 만나보면요. 예. 제가 직접 가서 많이 만나봤는데 학교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네. 학교처럼 생활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얘기예요? 그게? 그냥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가 좀 없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교정과 교화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소년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여중생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저는 이번에는 소년법 전문에 대한 개정이 예. 이제 작업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모든 전문에 대한 이건 뭐 특위라든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예. 절대 공론화만 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개정 작업으로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하향 부분부터 고민을 다시 해야 됩니다. 18대 때, 자, 10살을 해야 된다, 11살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론화도 별로 없이 그냥 법
제안만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부터 시작해서 촉법 소년이라든지 우범 소년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보호 관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호 처분부터 시작해서 그 10호 처분까지 처분에 대한 내용 등 그 모든 부분이 전면 개정이 있어야 되고요. 예. 과연 청소년인데 아주 중한 범죄를 벌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법을 없애버리겠다.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근시안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포퓰리즘적이고 정말 인기몰이를 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폐지가 아니라 아주 알찬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폐지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해서 가스렌지를 다 없애겠다. 그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정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철저하게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요약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제가 예. 소년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2012-13년경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독일에서 석사 논문이 소년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가해자가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 명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네. 소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님께서도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럼 형법상에서 문제부터 이건 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소년법을 14세가 설령 만일 폐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법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될 그럼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년법 이야기만 하지만 소년법은 특별법 아닙니까? 아무 필요가 없이 형법이라는 형법 구조의 형사 미성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포퓰리즘식으로 표창원 의원이 던졌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특별법 하나만 고치면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년법은 그죠?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1호 처분, 2호 처분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법 조항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간결하게 정말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최고 형량 있잖아요. 왜 네. 예를 들면은 그 인천이었죠. 그 왜 8살 여자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 홧김에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분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부산 피해자 아동과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나고 제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18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씩 언급되었지만 항상 포퓰리즘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발생하면은 와르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 비해서 관심도도 낮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한번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없이 정말 공론화 없이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개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소년법이거든요. 제 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철저하게 있어야지